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 2, 3,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엘카비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진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고 모우자키티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활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크다. 카벨라, 엔젤라키스, 푸네브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촐라키스, 로디네이까지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전력 안정감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 모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대응이 늦어지고 라인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 파포스. 파포스는 4, 2, 3, 2를 활용하며 앤더슨 실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는다. 드라고미르는 이선에서 전진성과 압박으로 활로를 열고 브리토와 파파두디스는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커버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오르샤다. 한때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했던 반가운 얼굴로 크로아티아 대표팀 출신답게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하다. 오르샤는 인버티드 돌파 이후 전매 특허 인프런트킥으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기량은 상대가 수비에 집중하더라도 쉽게 봉쇄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결국 오르샤의 존재감이 변수가 된다. 올림피아코스는 주축 자원의 연쇄 부상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반면 파포스는 중원과 이선에서 꾸준히 압박과 템포 전환을 이어가며 오르샤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오르샤가 보여줄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킥은 언제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무기다. 따라서 체력과 전술적 여유를 가진 파포스가 점유율과 찬스 창출 모두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올림피아코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 포메이션은 3, 4, 1, 2이며 프레코프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으로 버티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나타난다. 프로보드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불안정하다. 자페이리스는 중앙에서 템포 조율을 맡지만 부상으로 이탈한 자원들이 많아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보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그부, 보르리츠키의 공백은 수비와 중원에서 조직력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플래너인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막히면 대체 루트가 거의 없는 점이 문제다. 보데글림트. 포메이션은 4, 3, 3으로 호그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는 좋지만 골 결정력은 날카롭지 못하다. 하우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흔들린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자원이지만 부상으로 이탈해 전체적인 경기 조율력이 약화됐다. 블룸버그, 비웨르칸, 모에가 라인을 지탱하지만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드러난다. 결국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세밀한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부상 공백이 크고 공격의 단조로움 속에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보데글림트 역시 중원 핵심이 빠지면서 빌드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서로 공격 루트를 찾아 헤매는 동안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0분 동안 공방은 오가겠지만 날카로운 마무리 부재 속에 결국 균형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실속 없는 허심 공방으로 흘러가며 무승부의 그림자가 짙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우에다는 문전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세컨드 볼을 노리고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사우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간결한 연계로 우에다를 살려줄 수 있다. 스타이는 변칙적인 인스텝 중거리 슈팅이 무기이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방향 전환 후 위협적인 킥을 만들어낸다. 다만 하지무사가 퇴장 징계로 빠지고 황인범도 부상으로 이탈해 중원의 안정감이 줄어든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한다면 전방의 파괴력을 앞세워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5, 4, 1이며 론베이크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템포 전환 속도는 다소 느리다. 피터스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움직임과 돌파 시도로 반격을 노리지만 고립될 경우 생산력이 떨어진다. 브리타이는 제공권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 부족 속에서는 효율이 제한적이다. 결국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고 버티겠지만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특히 전환 속도가 늦은 만큼 상대의 빠른 압박을 받으면 공수 간격이 무너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페예노르트는 우에다의 위치 선정과 스타인의 중거리 슈팅 옵션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사오의 측면 돌파가 더해지면
시타르트의 파이브백을 반복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타르트는 론베이크와 브리타인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전체적인 속도와 연결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수세적인 운영에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전방 무게감을 고려하면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시타르트의 수비 블록은 균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페예노르트가 초반 압박과 후반 마무리까지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진다. 라울 모르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고 스티브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과 패스 연결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포백 수비다. 센터백 라인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떨어져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대응이 늦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압박에 흔들리면 패스 연결이 불안정해져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약스는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순간 집중력으로 위기를 버텨내야 하는 경기 흐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1을 바탕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 투톱을 앞세운다. 라우타로는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여주며 뒷공간을 파고들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 수 있다. 튀랑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라우타로와의 호흡으로 빠른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진성을 살리며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져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인터밀란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가 반박자 늦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뒷공간 vs 침투형 공격수의 전형적인 구도로 맞선다. 아약스는 포백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빠른 공격수를 막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의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 침투를 집요하게 노린다. 바렐라의 중원 전개가 가세하면 인터밀란은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생산할 수 있다. 결국 아약스가 수비 뒷공간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경기의 균형은 일찍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빠른 침투와 전환 속도를 앞세운 인터밀란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의 핵심은 파비안 루이스다. 그는 전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박스앞 공간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바르콜라는 좌측에서 속도를 활용해 수비를 벌려놓는다. 이 세 명이 조합되면 파리의 공격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며 다층적인 패턴을 완성한다. 특히 상대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루이스의 침투는 곧바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진다.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의 스카마카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한다. 데 케텔라이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다루며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간수에서 흔들린다. 파살리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누비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의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아탈란타는 경기 중간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이 약점이 실점의 빌미가 된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간격이 더욱 벌어져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불안정한 수비, 미드필더 간격이 핵심 변수다. 파비안 루이스가 이 공간을 정확히 공략하며 슈팅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가 병행되면 아탈란타 수비는 더욱 벌어지고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과 측면을 모두 활용해 압박을 이어간다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간격 활용 능력에서 PSG가 한 수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K는 문전에서의 결정력뿐만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와 패스 분배를 수행한다. 올리세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예리한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압박하며 순간적인 공간 창출 능력도 위협적이다. 고레츠카는 피지컬을 앞세워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단점이 있다. 특히 뮌헨은 전방에서 압박이 끊겼을 때 포백이 전진하다가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 못하면 홈에서도 위험한 순간을 자주 맞을 수 있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암 델랍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방 타깃 역할을 한다. 페드로 네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한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대각선 침투를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 공격수와 연결해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첼시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역습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드러났듯 원정에서도 빠른 전환만 성공하면 날카롭게 상대 박스를 흔드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간격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승부처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의 대각선 침투와 델랍의 마무리, 네투의 돌파가 결합해 뮌헨 포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뮌헨은 케인의 결정력과 올리세의 돌파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고레츠카가 버티는 중원의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하프스페이스 제어 실패가 이어진다면 첼시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압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뮌헨이 불리해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빠른 돌파와 문전 움직임으로 전방 압박의 선봉 역할을 한다. 모하메드 살라는 특유의 절묘한 침투 타이밍과 왼발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치명적으로 파고든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드리블을 통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패스 연결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을 빠르게 반복하며 상대 블록을 벌려놓고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템포는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쉐를로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으려 하지만 효율적인 마무리는 부족하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올 시즌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며 위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측면 수비 뒷공간은 상대 윙포워드에게 쉽게 열려 있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기로 직결된다. 토킹 코멘트. 리버풀은 살라의 날카로운 침투와 비르치의 전진 패스를 통해 에이티 마드리드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수비를 끌어내면 살라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양질의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리버풀의 빠른 압박에 취약하다. 측면 뒷공간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살라에게 결정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침투 패턴을 살리는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